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 챕터 7으로 토픽 모델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총 5편의 동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시작합니다. 자, 전체적인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1에 먼저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의 이름이 LDA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라는 제목인데, 자, 이건 이제 먼저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쪼개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접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토픽 모델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scikit-learn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gensim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가 있어서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토픽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토픽이라는 것이 변화해 나가느냐를 살펴보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요. 자, 토픽 모델링과 LDA 이해해서 이 LDA라고 하는 방법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토픽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토픽 모델링이란 함께 사용되는 단어의 집합으로 문서에 담긴 주제를 표현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제가 이제 토픽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다큐멘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큐멘트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다큐멘트 안에는 뭐 이 글들이 막 적혀 있는데, 이제 단어들의 모임이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뭐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다큐멘트에서는 뭐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즉 다큐멘트에는 주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를 우리가 토픽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어느 한 다큐멘트에 도대체 어떤 주제가 이렇게 들어있느냐, 이것을 이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한번 따져보면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자,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나라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해서 막 글을 자유롭게 올려요. 자, 그럼 국민들이 들어가서 읽어보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하면은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나라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 글들이 엄청 많겠죠. 그 글들을 모두 다 다운받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단어가 자주 쓰였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뭐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 국민이란 단어가 제일 자주 사용되고 사람, 생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 정보를 보고 국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단어들만 봐가지고는 국민청원의 내용이 어떤 건들인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즉 단어의 빈도를 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국민청원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 즉 어떤 글들의 모임이 있겠죠. 자, 코퍼스라는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 법한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또 다른 주제들을 또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 놓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요 단어들만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떤 주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북한, 한국, 우리 대통령, 정부, 미국, 대한민국, 일본, 문재인, 국가, 문제, 국민, 생각, 우리나라, 중국,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외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경찰, 범죄, 국민, 사건, 위해,
조직 뭐 불법 뭐 이거 쭉 이건 부정부패 범죄자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범죄에 대한 얘기구나. 즉 이렇게 육아냐 주택이냐 일거리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주제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제가 전부 다 토픽들이고요. 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요렇게 이 단어들의 덩어리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단어들의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단어들의 덩어리를 보고 아 이게는 외교다, 육아다, 주택이다, 일자리다, 범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덩어리를 해주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지. 즉 문서 내에 내재된 주제, 내재되었다는 얘기가 숨어 있다는 얘기지. 그런 토픽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이게 바로 토픽 모델링이에요. 자, 이제 토픽 모델링이 어떤 거다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이제 관심 토픽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해 지나가면서 최근에는 어떤 주제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 즉 나중에 되면 우리 이 챕터의 제일 마지막에 되면 이런 주제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공부도 할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토픽 트렌드라고 하죠. 토픽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법도 우리 이 7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떤 수리적인 모델이 있어요. 수학 모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좀 통계학적인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건데요. 자, 그것의 이름이 이제 LDA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LDA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구조만 잠깐 소개해주고 원리 설명은 또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DA는 원어로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그래서 LDA가 되는 거예요. Latent, 숨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Dirichlet, 이건 이제 독일 사람 학자의 이름입니다. 독일의 어떤 통계학자의 이름인데 Dirichlet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 아주 독특한 확률 분포예요. 그런 걸 이용할 겁니다. 사실은 통계학의 기본적인 교과목을 들으면 이 Dirichlet Distribution을 배우지를 않아요. 아주 어드밴스드한 아주 독특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잘 배우질 않고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llocation은 이게 뭐 할당한다 이런 거죠. 배분한다, 할당한다 이런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 통계학적인 알고리즘의 이름이 LDA다. 자, 일단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토픽 모델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가장 널리 쓰인다고 했으니까 토픽 모델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이거 말고 더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 말고 더 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최근에 나와서 인기가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내재된 토픽들을 유추하고자 하는 통계적인 방법론이다.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 LDA를 하고 나면 그 아웃풋이 뭐냐? 자, 기본적인 아웃풋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자, 첫 번째, 개별 토픽에 대한 주요 워드의 분포. 또 다른 하나는 개별 다큐먼트에 어떤 토픽들이 들어있나.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개별 토픽의 주요 워드의 분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서가 여러 개 있어. 이렇게 문서가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걸 우리가 커플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고려해 보면 이 안에는요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LDA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어떤 특화된 주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런 단어들을 보여줘. 이렇게 단어들을. 그래서 단어들의 모임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읽어보고 요 토픽이 무슨 토픽인지 이름을 붙이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테크놀로지, 시스템, 서비스, 사이트, 폰, 인터넷, 머신. 이건 무슨 하여튼 뭐 컴퓨터에 대한 얘기네. 그런 얘기 같고, 이거는 sell, sale, store, product, business, advertising, market, consumer. 이건 약간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거는 play, film, movie, theater, production, star, director, stage. 이거는 뭐 movie, film, 뭐
뭐 art,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적절하게 정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뭐 필름이라고 하죠. 필름, 뭐 아트라고 할까요? 영화 예술 뭐 관련된 거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콜퍼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이 그림상으로는 토픽이 3개 정도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파이썬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토픽, 두 번째 토픽에는 어떤 단어를 주로 쓰였다? 이미지, 뭐 파일, 뭐 JPEG, 프로그램,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 예를 들어 이미지다, 그 다음 파일이다, 그 다음 JPEG이다. 이 크기 순으로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가 뭐 1047.7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가중치, 즉 다 더하면 1이 되는 가중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토픽은 뭐 아르메니안, 이스라엘, 뭐 알메니언스, 이러니까 뭐 주이스, 뭐 민족에 대한 얘기네요. 민족,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주제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좀 수리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그게 첫 번째 아웃풋이고요. 자, 두 번째 아웃풋은 개별 다큐먼트의 주요 토픽 분포.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 다큐먼트가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토픽 1, 토픽 2, 토픽 3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첫 번째 다큐먼트에 토픽 1이 이만큼 들어있고 토픽 2가 조금 들어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다큐먼트에서는 토픽 3가 많이 얘기가 되고 토픽 1이 조금 얘기가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림으로 조금 나타내면 토픽 1, 자, 이거 좀 개념적인 그림인데요. 토픽 1이 여기, 토픽 2가 여기, 토픽 3가 세 개의 다른 토픽이니까 좀 구분해서 거리가 떨어지게 제가 점을 찍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문서는, 이렇게 문서를 보면 이 문서는 토픽 1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문서다. 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또 다른 어떤 이 특정한 문서는 토픽 1하고 토픽 2가 중간쯤 있으니까 토픽 1과 토픽 2가 많이 들어있고 토픽 3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토픽 3는 별로 안 들어있다. 토픽 1과 토픽 2가 메인으로 들어있다.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알려주진 않고요. 자, 이걸 숫자로 알려줄 텐데, 하나만 더 볼까요? 요런 문서는 토픽 1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토픽 1이 제일 많이, 여기는 토픽 1이 거의 없는 거. 그럼 이렇게 거리로 따지면은 토픽 1이 한 요 정도 들어있고 토픽 2도 요만큼 떨어지게끔 들어있고 토픽 3는 여기서 한 요 정도 떨어지게 들어있다. 즉 얘를 무슨 말이냐면 이 문서는 토픽 1, 2, 3가 골고루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정보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준다는 거지. 어느 특정한 문서에 토픽 0부터 쭉 해가 토픽 7까지, 즉 8개의 토픽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8개의 토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서 안에 들어있는 이 토픽의 가중치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니까 이건 0.01이고 0.013, 0.013, 0.013, 0.48, 0.013, 0.013, 0.013, 0.43.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토픽은요, 토픽 3과 토픽 7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없다,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죠. 반면에 또 다른 문서는 여기 이제 이 숫자를 보면 대충 얘가 좀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그죠? 그 다음 얘 조금 들어있고 얘 조금 들어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안 들어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 자, 그래서 저 1번과 2번을 정리해 보면 LDA를 하면 뭐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각 토픽에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게 쓰였는지를 알려주고, 토픽 2에는 이 두 번째 이슈는 각 다큐먼트에 어느 토픽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 정보를 어떤 가중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토픽 모델링에서의 알고리즘, 이게 도대체 토픽 모델링이라는 걸 아까 LDA가 좀 인기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가장 자주 많이 쓰이는 거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다른 것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SV들을 이용한 LSA, Latent Semantic Analysis 있었죠. 자, 이것도 일종의 토픽을 구분해 주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NMF라고 하는 어떤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진 않았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이런 것도 이용해보고 저런 것도 이용해보고 토픽 모델링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두 가지는 전부 다 매트릭스 알지브라,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거죠. 서포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우리 LSA에서 사용했다시피 또 NMF에서는 또 다른 매트릭스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한다.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쪽은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LSA는 LSA인데 probabilistic LSA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방법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토픽에서 공부할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 Dirichlet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요 LDA를 제일 최근에 성공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LDA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LDA만의 가정은 아니고 이 모든 방법들의 가정이에요. 어떤 assumption이 있다는 거지. 어떤 assumption이냐. 자, 먼저 문서들이 쓰여질 때는 그 문서를 구성하는 몇 개의 토픽이 존재한다. 즉 문서는 그 안에 토픽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토픽 1, 토픽 2, 뭐 토픽 3, 뭐 이렇게 토픽들이 존재한다. 그게 가정이야. 두 번째, 각 토픽은 단어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토픽 1에 이 안에는 워드 1, 워드 2, 다다다 워드 뭐 n이 들어있고 토픽 2에는 워드 2, 뭐 워드 5, 뭐 워드 17,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구성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의 토픽 분포와 각 토픽의 단어 분포가 결합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문서에 단어가 생기게 된다. 단어의 분포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워드가 있을 뿐이에요. 워드 1, 워드 2, 뭐 워드 5, 뭐 워드 17, 뭐 이렇게 단어가 있을 뿐이에요. 문서와 단어가 있을 뿐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 아, 문서 안에는 원래 토픽이 있고 그 토픽에 단어들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게 될 이런 개념적인 그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 LDA를 설명하기도 한다. 자,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좀 이따간요, 요 그림을 이제 요 그림의 위치를 밑으로 내려 가지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런 그림으로 좀 크게 만들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잠깐 기다려 보십시다. 자, 다시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의 원리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고 보다 디테일한 원리와 예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LDA는 지금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자, 문서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문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냐면 문서들에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각각의 토픽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단어, 덜 중요한 단어 이런 거 다 수치로 이제 표현될 텐데 첫 번째 가정, 각 토픽은 워드의 분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토픽은 어떤 지인이란 단어가 한 4% 정도 자주 출연하고 그 다음에 뭐 DNA가 한 2% 출연하고 제네틱이 한 1% 출연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스포츠란 단어는 0% 존재한다. 뭐 나타날 이 토픽 첫 번째 토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워드의 확률 분포를 가진다라는 가정을 먼저 첫 번째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요 그림인데 각 다큐먼트는 corpus wide topic들의 믹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 이 전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서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모으면 corpus죠. corpus 전체에는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뭐 이런 게 들어 있다고. 이게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이 네 가지가 들어 있다 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개별 다큐먼트 첫 번째 다큐먼트 안에 이 첫 번째 다큐먼트 안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해 보면요. 토픽 1은 저 빨간색 높이만큼의 가능성, 즉 분포를 가지고 있고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토픽 2,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토픽 3, 마지막 파란색이 토픽 4.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서에는 토픽 2가 많이 들어있고 토픽 1이 좀 들어있고 토픽 4가 들어있고 토픽 3는 안 들어있다. 두 번째 문서는요. 두 번째 문서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서를 가져오면 나중에 또 바뀌겠지.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가 있는데 토픽 1은 조금 들어있고 토픽 2가 조금 들어있고 토픽 3가 많이 들어있고 토픽 4가 또 어느 정도 들어있고 매 다큐먼트마다 토픽의 분포가 다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각 다큐먼트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니까. 자, 두 번째 가정이고요. 자, 세 번째 가정.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 워드는 각 어느 토픽에서 추출되었다. 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빨간색 단어들이 막 들어있어. 이 빨간색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떤 단어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빨간색 단어가 선택이 돼서 여기 나타난 거고 이 빨간색 단어가 선택이 돼서 여기 나타났어. 그럼 이 빨간색 단어는 어디서 선택이 됐냐? 이 확률 분포에서 선택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다큐먼트에는 이 토픽 2가 제일 높네요. 그럼 토픽 2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을 거야. 이 노란색이 제일 많다고 지금. 그런데 토픽 2에서 가중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이거는 확률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확률 분포에서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토픽 3가 만약에 없다면 토픽 3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단어라는 것은 토픽에서 추출된 거다. 그 어느 정도 어떤 토픽에서 많이 추출되고 어떤 토픽에서 덜 추출되느냐는 이 확률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런 가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LDA라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통계학적인 알고리즘 같은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건 뭐죠? 다큐먼트 뿐이죠. 다큐먼트로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처럼 하나, 둘, 여러 가지 다큐먼트로 구성된 코퍼스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뭘 모르고 있냐면 이 안에 몇 개의 토픽이 있는데 토픽이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우리.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다큐먼트에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뽑혀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게 뽑혔는지도 모르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뽑힌 걸 모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글만 보고 그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게 어려운 일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각 토픽이 가지는 워드의 분포, 어떤 단어가 자주 출연하고 어떤 단어들이 다 있을 텐데 어떤 단어가 자주 출연하고 어떤 단어가 자주 출연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찾아야 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생소하게 느끼는 디리슐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만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듀레슐레 디스트리뷰션이고 그 확률 분포의 어떤 파라메타, 즉 확률 분포의 성질을 결정하는 어떤 베타라는 값을 우리가 뭐 최적의 베타를 선정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뭐 하여튼 뭔가 정해지면 그런 확률 분포가 결정난다. 그럼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겠지. K번째 주제에 나타나는 어떤 단어의 개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phi라고 표현했구나. phi. 자, phi는 결국 워드의 분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것도 찾아야 돼. 이 확률 분포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 파라메타로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해주면 이제 결정나게 된다. 자, 이것은 각 다큐먼트가 가지는 타픽의 분포. 타픽의 분포가 세타구나. 어느 다큐먼트에 무슨 타픽, 무슨 타픽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찾자 그랬지. 어떤 게 뽑히는지. 자, 어떤 게 뽑히는지는 이거는 또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워드가 어느 타픽에서 추출되었는가. 무조건 확률이 제일 높은 타픽에서 무조건 추출되는 건 아니죠. 확률이 조금 낮은 타픽에서도 추출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과연 어느 타픽에서 추출되었는가는 우리 통계학에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이 타픽의 이름이 결정이 나면 그 타픽에서 타픽이 이제 여러 가지 타픽들이 값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주면은 그래서 어떤 타픽 이 Z가 이제 타픽입니다. 타픽. 즉 어떤 타픽이 직접 추출되었는가를 이제 Z로 나타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푼다. 되게 어렵죠, 지금 상황 이 얘기 자체가.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자세히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이제 통계학에 이제 베이즈 시어렘에 보면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걸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워드를 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워드의 분포를 나타내는 phi, 그 다음에 다큐먼트에 들어있는 토픽의 분포를 나타내는 세타, 그 다음에 어느 토픽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z, 이것들을 최대화시키는 이 확률, 이것을 최대화시키는 확률을 이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가장 적합한 요 분포 이런 거를 이제 다 찾게 된다. 자, 수학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몰라도 돼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다큐먼트가 있는데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결과가 나와. 이 전체적으로 무슨 토픽이 있고 토픽에는 어떤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다큐먼트에는 어떤 토픽을 주로 얘기하고 있더라. 자, 그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앞에서 그 LDA의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그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할 거니까 미리 예고만 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요 그림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요런 D의 의미, N의 의미, 뭐 K, 캐피탈 K의 의미, 요 phi sub K의 의미, 세타 sub D의 의미, 요 화살표의 의미, 요 G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 W의 의미, 이런 걸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분포, 즉 이걸 우리가 이런 걸 joint probability라 그러는데 probability 결합 확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phi, 세타, z, w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확률이 자 이게 좀 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토픽 모델링의 최종 결과를 얻게 된다. 자, 이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몰라도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제 그 세 번째 동영상에 바로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 자, 그래도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은, 자,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 요 설명을 시작할 거니까,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서 LDA에 대한, 자, 토픽 모델링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LDA를 주로 사용할 거다 얘기했고요. LDA는 좀 복잡한 통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자, 그 정도 얘기했고, 그 통계 분포, 자, 자주 쓰는 게 뉴르슐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다. 그래서 100%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이제 어떤 스토리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